내가 뭘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마냥 시작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유리원이 된 모든 것 MSK 에듀의 김성환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찍으면서 입학시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우선 입학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라고 그러면 무엇을 보고 어떤 것들이 평가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으셔야 되는 게 순서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대나 약대나 하다못해 치과, 대학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는 사람의 몸, 인체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림에 있어서 잠깐 몇 가지 단어만 좀 써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자 또는 원소라고 하기도 하죠.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다 똑같은 걸 칭하는 용어입니다. 원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인체까지 가는 이 순서가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계라는 개념이에요. 원자가 모이게 되면 분자가 되고요. 분자가 모이게 되면 세포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적 단위가 생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분자들이 유기적인 분자 또 무기적인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라는 단위를 만들고 나면 이 세포는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를 인체의 기능적 단위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또 심장과 혈관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 시스템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시스템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인체라고 하는 하나의 가장 큰 단위가 돼요. 자,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결과적으로 이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으로 나누죠. 사실 저는 이 개념을 조금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착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학문은 타이틀에 얽매여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공부한다는 겁니다.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구성이 되며 또 분자와 분자끼리의 어떤 인터랙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얘기가 화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목 안에 들어있는 전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화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 거예요? 세포를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겁니다. 이 세포라고 하는 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겨먹은지 구조죠.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그 구조에 내포되어 있는 원리가 뭘까? 이 세포가 하는 일을 하나로 얘기하면 우리가 대사라고 하는 메타볼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이해하고 나면 이 조직들이 어떤 조직들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어떤 기관계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특히 국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생명과학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 생물학이라고 하는 또는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궁극적인 타겟, 목표가 인체는 아니에요. 더 큰 단위입니다. 우리 생태계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굳이 꼭 이런 과목의 타이틀을 좀 버려놓으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이해했다고 하면 이제 각각의 기관, 심장은 어떻게 생겼고 폐는 어떻게 생겼고 콩팥은 어떻게 생겼으며 췌장은 이렇구나. 몸 안의 모든 기관들에 대한 또 역시 마찬가지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구조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대를 가시건 치대를 가시건 약대를 가시건 물론 그 깊이는 다르지만 몸의 구조에 대한 공부가 결과적으로 해부하게 됩니다. 이런 기관과 기관계의 인체에 대한 기능, 이 기능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의대를 가시면 특히 생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주요한 기초의학의 바탕이 돼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무언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마냥 시작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서 할 공부에 대한 바탕이 하나도 없이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학이라고 하는 거 또는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 이후에 사실은 이 부분을 저는 아주 기초적인 생리학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면 조금 더 무언가가 명료해지죠. 그리고 기능과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이해가 마련이 되시면 결과적으로 입학시험에 또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수학하실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해외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 해외로 나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언어적인 준비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언어적인 준비를 어떤 책을 봐야 하나요? 어느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얼마 정도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셔라? 지금 당장부터 무엇이든 시작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를 영어를 듣고 말하는 환경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게 언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하는 거 사실 그렇게 언어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대부분은 용어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저 집에 파티인데 파티하러 갈까? 이런 일상적인 영어는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필요하느냐? 나의 의견,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들을 논리정연하게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자꾸 누군가 앞에서 발표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이 하는 영어 클래스들이 이런 수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많이 트라이 해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담도 해주고 티칭도 해주고 가이드도 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 무언가를 설명해봐라 했을 때 영어를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원인은 90% 이상은 영어 자체가 아니었어요. 한국말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아는 지식적인 부분, 내가 갖고 있는 사고에 대한 부분을 논리정연하게 나의 모국어로 서술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충분히 번역하실 수 있는 능력만 기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영어가 안 되시는 이유가요, 자, 이거 선생님 설명해봐. 일단 됐고, 영어 안 돼? 한글로 해봐. 못합니다. 스스로가 말의 정리가 우선 안 돼요. 어떤 영어 공부를 먼저 시작한다라는 생각 전에 먼저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을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내가 나의 모국어로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해외로 전문직의 직업을 갖고 싶으셔서 유학을 가신다라고 그러면 꼭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내가 의대, 치대 또는 약대를 수학하는 것과 해외에서 의대, 치대, 약대를 수학하는 게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건 이거예요. 국내에서는요, 여러분들 입시 공부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대학에 들어가신 이후부터 그룹이 생기고 선후배가 생기고 나와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대부분의 진로를 갈 사람들의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나 모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때부터 결정이 돼요. 근데 의대, 치대, 약대를 해외로 가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미래를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도 중요한 거고, 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하루, 오늘 하루, 이번 한 학기, 내년 한 학기를 충실히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입시 컨설팅이나 또는 입시라는 개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설계된 어떤 하나의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요, 저희 메일 주소로 궁금한 점도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또 재학생분들, 또 내가 이미 이제 졸업을 했는데 나의 비전이 걱정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항상 많은 도움과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SK 에듀의 김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